일이 노폐물을 거르는 일이고,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 쓰레기 하치장에서 쓰레기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투석이라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빼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심장의 역할이 100이라고 하면 10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거든요. 이거를 뭐 100에 가깝게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면 이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콩팥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몸에 옮겨 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콩팥이 우리 친척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몸으로부터 온다 해서 신체 이식이라고 하고, 콩팥을 주실 분이 안 계셔서 이제 내사자가 콩팥을 주기를 기다리는 경우에 사체 이식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콩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남의 콩팥이기 때문에 이 콩팥이 우리 몸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약을 계속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콩팥 이식을 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보면, 일단 이식을 하면 콩팥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정상으로 되면 제일 좋은데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 98% 이상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적인 콩팥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해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투석은 정상적인 콩팥 기능을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말씀을 드리고요. 투석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만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노폐물도 제거하고, 콩팥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혈액 생성 촉진도 가능하고, 영양분의 재흡수도 가능하고, 비타민의 대사, 혈압 조절, 수분 조절 이런 것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이 제한이 필요하지가 않고요. 하지만 이식 직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균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균이 적은 저균식을 하셔야 되고, 물은 끓여서 우유도 멸균 우유, 주스를 드실 때는 따자마자 이렇게 드시도록, 익히지 않은 것은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드셔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면역 억제제를 줄이게 되고요. 그때 되면 이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하셔도 되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한 거는 보통 사람도 먹지 않는 게 좋듯이 이식하시는 분들도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조혈주사, 칼슘 조절제 이런 것들을 굳이 주지 않아도 우리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콩팥이 제대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리고 어린이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인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인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성장이 거의 정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 콩팥이 안 좋은 환자에 있어서는 심장 이식입니다. 우리가 콩팥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제 콩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치료를 이야기를 할 때 이식을 하실 거냐, 아니면 혈액 투석을 하실 거냐, 복막 투석을 하실 거냐 이런 것을 이제 어느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 환자 보호자분들께 여쭤보게 되는데, 이때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 투석 방법에 대한 비교입니다. 혈액 투석을 하실 때는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을 병원에 오셔서 4시간씩 이제 노폐물을 걸러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야간 투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이제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식사하시는 거, 물 드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석을 하려면 기계에 달릴 수 있는 카테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이 카테터를 여기다가 목 쪽에다가 심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좀 큰 경우에는 어른인 경우에는 요 팔에 있는 혈관을 키워가지고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서 하게 되는데, 이 카테터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아프지는 않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감염이 될까 봐 우리가 항상 걱정이고, 그리고 여기
혈관을 키운 경우에는 항상 이제 투석을 하실 때마다 찔러야 됩니다. 찌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체격은 커서 이 혈관을 키울 수는 있는데 이 투석할 때마다 찔리는 게 싫어서 이것을 유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석을 하실 때는 이제 노폐물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피로나 하약감이 이제 계속 되는 수가 있고요. 반면 복막 투석은 복막관을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매일 보호자께서 이제 복막 투석을 해주시는 건데, 이 관이 복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밤마다 그냥 잊으시면 되지만, 기계에 달려서 잊으시면 되지만, 손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한 번 더 걸러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이제 귀찮아질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카테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통목욕, 수영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네, 샤워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장단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이식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식을 하시게 되면 큰 수술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큰 수술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면역업체제를 계속 드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이 환자 스스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병원에 오시면 되는데요. 이식을 하신 다음에도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오셔가지고 약 처방 받고 약을 매일매일 드시면 되고, 음식 섭취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요. 복막투석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독물질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신장이식을 하시면 매일 면역억제제를 혈압약 드시는 것처럼 제 시간에 드시는 것 외에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는 것 말고는 크게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면역억제제를 잘 복용하지 않으면 이 콩팥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간도 마찬가지고 소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기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꼬박꼬박 드시지 않으면 우리 몸이 이 장기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감염이나 그러니까 심한 감기나 폐렴 앓는 것보다 더 심한 염증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고, 특히 간이나 소장인 경우에 더 그렇고요. 콩팥인 경우에는 콩팥이 없어도 투석으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렵게 받은 그 콩팥을 잘 유지를 하려면 면역억제제를 제 시간에 복용 방법에 맞춰서 꼬박꼬박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린이들한테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기들은 엄마가 먹여주시면 되지만 사춘기에 도달하면 전쟁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쓰는 면역억제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상용화되지가 않았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도달하기 전에 애들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셔서 이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애기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나는 애들이랑 뭘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약을 먹는 행위를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것, 입 닦는 거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약을 아무리 잘 먹어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애들의 몸이 너무나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약 조절이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신장 기능, 이제 이식한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약을 잘 먹어도 어려운데 약을 잘 안 먹으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하루 안 먹으면 콩팥을 1년 콩팥의 수명이 1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콩팥 이식의 좋은 점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식해줄 수 있는 신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AB 혈액형을 거슬러서도 저희가 이식을 할 수가 있지만 웬만하면 혈액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A형 환자는 A형이랑 O형
의료부터 콩팥을 받을 수가 있고, B형 환자는 B형이랑 O형, 그리고 AB형 환자는 A형, B형, AB형, O형. O형 환자는 안타깝게도 O형으로부터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체 이식, 그러니까 생체 기증을 해주실 분이 없는 경우에는 O형 환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이라는 문제가 있죠. 이거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큰 수술이기 때문에 주변 그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서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기증을 해주시면 그분의 의료에도 비용이 들게 되겠죠. 하지만 서울대병원에는 상당히 후원의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걸 잘 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면역 억제제를 잘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이 장기를 거부하는데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경우는 통통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스크롤리무스도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사이클로스포닌이라는 약은 또 너무 눈썹이 진해지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약간 부산해집니다. 아이들이 이 약을 먹기 전부터 약간 부산해지는데, 예를 들어 콩팥의 경우에는 이 노폐물이 쌓이는 것 자체 때문에 애들이 부산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참 어려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근데 이 저울질을 해보면 조금 부산해지지만 하지만 잘 자라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식이 훨씬 낫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식을 언제 고려를 해야 되는가?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투석을 고려를 해야 될 때, 투석을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 두 가지 옵션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이식이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그 이식한 콩팥의 수명인데요. 이거는 미국에 이제 굉장히 몇천 명 되는 환자들의 성적을 비교를 한 건데, 되게 재미있게도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투석 전에 이식을 한 경우고, 그리고 0에서 6개월 투석을 한 다음에 이식을 한 경우, 1년 투석을 한 다음에 이식을 한 경우 보시면 성적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환영이처럼 투석 전에 이식을 한 경우에가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원인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요. 투석이라는 것 자체가 노폐물이 좀 남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성적이 투석하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이제 일단 이식이 필요한 시기는 노폐물을 충분히 거르지 못해서 몸이 문제가 생겨서 투석이 필요한 시기에 하시면 되는데,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에 별 문제가 없어야지만 이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감염에 걸렸다, 복막염에 걸렸다든지 감기에 걸렸을 때라도 이때는 이식을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암이 있는 경우에 이식을 하면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식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감염이 있지 않은지 쫙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충치가 있으면 먼저 치료하신 다음에 부비동염이 있으면, 충농증이 있으면 먼저 치료하신 후에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갑상선 암은 치료 다 하신 다음에 2년 후에, 위암은 5년 후에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기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장기를 공격하는 항체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그 장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망가지기 때문에 그 장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 수술은 조금 더 작은 아이들도 잘 해주시지만, 콩팥은 이제 이 간은 그 사이즈를 조절을 좀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 콩팥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기들이 10kg 이상 됐을 때 저희가 이식을 하실 것을 권하고 있고,
급한 경우에는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편안할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수술하겠다 할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는 면역억제제를 꼬박꼬박 잘 먹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돈 들이고 이제 사람 배째가지고 콩팥을 옮겨 심었는데 약을 안 먹으면 바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몇 개 있었고요. 그래서 이식 전에 약 잘 안 먹고 막 의료진에 속을 뒤집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그런 애들은 이식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애가 좀 정신 차리고 철나고 약 잘 먹을 때 이식을 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콩팥의 입장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콩팥의 병이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이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이런 거 재발하기 쉽고 IgA 신증도 재발할 수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안젤라처럼 이렇게 간 이식을 먼저 한 다음에 콩팥 이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준비를 재발하면 얼른 치료해야지 하는 이렇게 저희가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다가 재발하면 빨리 치료하면 되게 많은 경우에 저희가 모르고 당할 첫 번째 이 질환보다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인 경우에도 이 재발로 악명이 높지만 그래도 50% 이상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식을 못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주의를 하셔야죠. 네, 이식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가족이 기증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언제든지 해주실 수가 있고요. 환자가 준비가 되면 이제 가족이 기증을 해주셔도 괜찮을지 이 주시는 분이 별 문제가 없을지를 검사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맞는지 그 환자와 기증자가 잘 맞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케이가 나면 이제 수술 스케줄이 잘 잡히면 수술을 하시게 되죠. 사체 이식을 기다리는 경우는 콩팥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너무나 많아서 보통 3년에서 5년, 7년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병원에 가면 또 빨리빨리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 같으면 35세 미만의 예상자가 나타나면 다 애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해주시는 경우에 해주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는 거, 활동하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 성장이 어떻게 될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식하신 다음에는 모든 생활을 보통 사람처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음식만 조금 처음에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 처음에 조심을 하는 것을 평생 했더니 정말 좋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게 약초가 먹었더니 정말 좋더라 이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심 안 해도 괜찮으신 분들도 계셔서 쓸데없는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식한 콩팥, 이식한 장기를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음식을 조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고, 다만 이제 약재, 한약, 생약 성분의 어떤 것들을 드시면 그게 면역 억제제랑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쌍생아리 지장을 받으실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콩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맞는 일은 좀 피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복대가 있기도 한데 그 격투기만 안 하시면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이식하신 후에 한 1년째 제일 잘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식하시기 전에 키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하시기 전에 이제 성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충분히 키우고 이식하시는 게 좋고요.
이식을 가능한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릴수록 나중에 성인 키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스테로이드는 이제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이 병원에서 지금 추적 관찰하고 있는 분들 많이 끊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성장 호르몬을 쓸 수도 있고요. 사실 임신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식한 후에 1년 동안에 별 문제가 없으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임신을 계획을 하실 때는 약을 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신장 이식 잘한다 는 얘기입니다. 많이 했고 300년 지금 도달했고요. 그 7kg도 했었고 하지만 그 후에 7kg 하자고 말씀하셨더니 잘 안 해주십니다.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래서 외국과 비교해서 뭐 결코 나쁘지 않고 성적은 그 외국의 큰 병원들은 다들 모든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급성 거부 반응 뭐 20% 30% 이런데 우리 병원은 우리나라 우리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2% 3%밖에 안 되고요. 2000년 이후에 이식한 분들은 아직 다들 잘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명이 이분들의 장기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따라가 보면 아마도 뭐 25년쯤 되지 않을까. 반감기가 100명 수술하셨을 때 50명의 콩팥이 잘 진행하고 있을 그 시기가 25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좋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술을 할 때 땡땡한 콩팥을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바로 옆방에서 콩팥 떼어가지고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건강한 분, 콩팥을 살아계신 분의 콩팥을 주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조직 적합형이라는 게 맞는 것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식을 받으시려면 여기 장기식센터에서 굉장히 잘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장기식센터의 문을 두드리시기만 하면 되고, 물론 그 후에 복잡한 과정이 있겠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식한 장기를 오래 쓰려면 병원에 꼬박꼬박 오셔야 됩니다. 오라고 할 때 꼬박꼬박 오시고, 먹으라고 하는 약 꼬박꼬박 드시고, 그리고 하루 안 먹으면 1년 짧아진다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하시는 것이 몹시 중요하고, 이 약이 다른 약과 충돌을 하고 또 술도 약에 해당하거든요. 술 절대 마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담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담배가 심혈관계에 제일 안 좋은데요. 콩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굉장히 많죠. 일부는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이 생약제제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입니다. 따라서 콩팥에는 이 생약제제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을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 너 먹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 진짜 저는 이제 근데 생각지도 않게 바이러스가 떠서 원래 간이시가 CMV 바이러스인가 떴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잘 넘어갔었는지 좀 신나하면서 K 바이러스가 떴는데 좀 되게 모르는 거라서 조심해야 되는 바이러스 3가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걔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편인지 저는 네, 지금 이식을 했을 때 이식을 한 다음에는 면역억제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생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슨 대장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걔들은 대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CMV라는 거랑 EB 바이러스라는 거랑 BK랑 콩팥에는 이렇게 3가지 제가 3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셋 다 치료 잘 안 됩니다. CMV가 그 중에 치료가 제일 잘 되고 거기에 이제 특정한 치료약 나와 있고요.
EB 바이러스 치료 뒤지게 안 돼서 저를 아주 속을 뒤지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면역 억제제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정상인 사람은 그런 바이러스들이랑 같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최대한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우리 몸이 그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식을 한 다음에 면역 억제가 심하게 잠시 되면 그 바이러스들이 잠깐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식 초기에 생기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일단 진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근데 다시 검사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미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나오면 면역억제제를 좀 조절을 하고요. 면역억제제 중에서 바이러스도 같이 공격을 하는 면역억제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 예술이니까 아트입니다. 딱 정해진 이런 교과서 같은 게 없고요. 네, 되게 사람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열심히 해서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BT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이유는 이게 콩팥 기능이 나빠지거든요. 콩팥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발견해가지고 면역억제제를 조금 줄여서 우리 몸이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조절을 할 거고 지금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걱정되시죠. 하지만 걱정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거든요. 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보호자분 어머니들께서 괜찮을 거야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더 잘 됩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애들을 치료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건강하게 내가 아프다는 생각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또 내 몫을,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성향을 키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옆에서 너무 걱정을 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네. 학교는 언제부터 가요? 3개월 후에.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요? 3개월 후에. 네. 엊그제 이식 수술을 받은 김한영 양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외래에서 또 더 물어보시고요. 책자 살펴보시고.